마음이 아팠어요. 대표님 그렇게 기운 없으시는 거 저 처음 봤어요. 거의 1년 만에. 그쵸? 항상 저기 뭐야, 텐션이 너무 수업 시간에 보면은 그 뭐라 그러죠? 우리 그 줄타기 하는 거 하면서 짝도 타는 거? 짝도 타고 그님이 오셔서 하는데 어제는 너무 그러니까 좀 마음이 신경이 많이 쓰이더라고요. 예. 음. 근데 때로는 또 그런 모습도 보여주는 것도 우리 어, 학생들에게는 경각심을 좀 심어줄 필요는 있어요, 한 네, 번씩. 예, 경각심 좋아요. 경각심이에요. 예. 이게 PCM이라는 게 없어질 수도 있다는 네. 그런 느낌이라는 게, 그러면은 거기 있는 분들은 이게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라는 거, 예, 어제 많이 느꼈을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오늘 제가 첫 번째 질문을 할 거는요. 제가 이제 이런 PCN 교육, 1대1 코칭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동안에는 제가 어떻게 보면은 내가 주체가 아니고 타인이 주체가 돼서 지금까지 살아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이제 처음에 이렇게 만났을 때 혼란스럽고 뭐 유튜브를 하라, 콜드콜을 해라, 뭐 여러 가지 이렇게 했을 때 그게 어쨌든 내 안에서 거부 반응이 있지만, 어, 살아온 인생이 있으니까, 저는 이제 학생이다 보니까 그걸 해내기는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요즘에도 자꾸 이제 안 해본 것들을 경험하고 그 안에서 가라고 하니까 하고는 있는데, 실은 그 실행한다는 게 늘 어렵더라고요. 항상 나와의 싸움이고, 그리고 항상 그 내 안에 거절을 먼저 이렇게 안 하려고 노력을 해도 그게 먼저 나오더라고요. 그 안에서 이겨내야지만 음. 내가 이제 되는데, 그리고, 어, 우리가 이제 수업에서 책의 내용이라든지 대표님이 이렇게 일대일 코칭해서 푸시를 주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를 했을 때 내가 아는 것과 그걸 실행해서 사는 것과는 많이 다르다는 것도 제가 또 알게 되고 그 해보면서 이게 이거였구나 이건 아니구나도 이렇게 음. 해보는데 이런 과정을 대표님은 지금 14년, 15년을 코칭을 하면서 이제 제자들을 이제 보고 음.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실행을 해 나가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실행을 안 해서 아예 떨어져 나간 사람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 다 다르잖아요. 사람마다. 40대 다르고, 지금, 음. 대표님 수업 듣는 게 거의 40대 이주지만, 50대도 있고, 저처럼 60대도 뭐, 없지만 거의.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푸시를 주고 뭔가가 계속해서 다르게 지금 코칭 수업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실행할 수 있도록 이제 저는 저한테 교육이 이렇게 오니까는 알겠지만은 다른 뭐 다 40대라든지 50대라든지 뭐 이렇게 했을 때 어떤 푸시로 어떻게 각자에 맞게 해주는지 그게 좀 궁금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일괄적으로 하지는 않다는 걸 이제 알게 되다 보니까 저도 사람들에게 나가서 뭐 하고 이러면은 다 다르다 보니까 예전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손님들하고 소통만 이런 것들을 했지 내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실험해서 관찰하고 이런 게 음. 없었는데 이제 관찰하고 뭔가 하다 보니까 다 달라야 된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어렵고 그냥 제 실험으로 끝내버리려고 하는 게 제가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실험해서 관찰해서 그 사람과의 뭔가 하면은 저도 뭐, 뭐, 그, 뭐, 푸시까지는 아니어도 서로 피드백이라든지 이런 거를,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처음에는 얇은 생각으로 뭔가 배웠으니까 조금 이렇게. 근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저는. 음. 그래서 대표님은 이런 가정들을 다 어떻게 해서 아니면 그런 가정들의 시행착오도 참 많았을 건데 어떻게 도와주는지 좀 궁금증이 생겼어요. 음. 제가 해보니까 저는 안 되더라고요. 저는 그게 1번은 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운이요? 예, 사실 운이라고 하는 건 제가 저희 어머니를 안 만났다면.
제가 저희 어머니 뱃속에서 안 태어났다면 전 지금이랑 좀 다른 삶을 살았을 거예요. 피디님 아까 음, 얘기했잖아요. 아들을 누군가는 옆에 있는 심지어 남편마저도 아들에 대한 그거를 포기했고 의사 선생님도 그렇게 준비해라고 했을 때 피디님만 안 포기해가지고 결국엔 지금 사회생활 너무 잘하는 어떤 아이가 됐다라고 하는 그 결론이 나왔잖아요. 네네네. 네네. 근데 그거는 피디님이 그 아이한테 집착을 한 거예요. 네. 집중을 한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아이를 위해서 다양하게 실험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일단 가졌고, 그리고 그 네. 실험을 할 수 있는 명분이 내 아이고, 내가 거기에는 네. 책임과 의무를 다했던 거잖아요. 네. 네. 근데 그 아이 입장에서 다른 엄마를 만났거나, 아니면 엄마가 없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아빠, 다른 엄마, 아니면 뭐 어쨌든 다 피디님처럼 그렇게 집착하지 않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네. 아, 그러면 다른 사람을 그 아이가 만났다면 지금은 아마 그 의사들이 생각하는 그 대중적인 어떤 그런 실제 그렇게 살고 있다가 예, 그냥 저 나라에 음, 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냥 그 네네네네. 의사 입장에서도 대중적인 거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네네네. 피디님이 이게 가능하다고 뭔가 그 미묘한 차이를 우리 같이 해보자라고 하는 얘기를 한 것보다 그건 네. 알아서 할 바고 의사 입장에서는 소송 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걸 한단 말이에요. 의사 아, 입장에 리스크를 안 진단 말이에요. 근데 아, 그 우리가 지금 그래서 누구의 입장을 봐야 되냐면 그 아이의 입장을 봤을 때 그 아이는 피인 같은 엄마를 가졌기 때문에 그 아이는 행운아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네. 제 입장하고도 똑같은 거예요. 저도 아, 저희 어머니 덕분에 개입이 덜했고 그리고 어쨌든 우리 사이에 서로 같이 산 지도 얼마 안 됐고 한국에 와서 좀 살았고 음, 그전에는 저희 어머니 저희 아버지 늘 이혼해서 같이 서로 처음엔 친가집에 할머니 할아버지 저를 키운 거예요. 외갓집에 음, 갔을 때도 할머니 할아버지랑 그냥 자랐던 거고 저희 어머니는 제 음, 옆에 그렇게 있었던 때가 제가 중학교 때 한번 공부를 너무 안 해가지고 그때 한번 잠깐 3학년 때 예, 그때 음, 한번 왔다가 중학교 방학하고 고등학교 가야 되는 그 과정에 고등학교는 의무 교육이 아니거든요. 중국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저희 음, 어머니 한국에서 애가 공부를 안 한다 이유로 와서 저를 이제 좀 책임졌을 때 그때 좀 개입을 조금 했어요. 네. 음, 그래서 제가 어쨌든 고등학교도 갔고 그리고 어쨌든 저희 어머님이 이제 한국에서 그 헌신했던 그 노동에 대한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빚을 내서라도 내가 유학을 했었고 음, 말레이시아뿐만 아니라 호주까지 갔단 말이에요. 네. 근데 거기서 제 입장에서는 돈이 많아서 여기 온 게 아니라 그 심리가 나도 부담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든 내가 돈을 벌어야 되다 보니까 뭐 말레이시아 춤추고 막 이렇게 했던 것들을 강사로서 내가 돈벌이 조금 하고 그리고 거울 공장 같은 데서 일을 하고 그게 심리적인 압박이 어느 정도 나도 있었기 때문에 햄버거 하나 한글잭스라고 여기는 버거킹이라고 하는데 한글잭스라고 네네. 햄버거 하나 10불짜리를 먹을 때 생각해서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 고슈리 그 장 보러 갈 때 50불 이상 나오는 거를 두근두근 했었고. 그러니까 음, 근데 내가 돈이 필요하다면 어머니는 어느 한 번 노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어떻게 아, 해서는 그 돈을 구해줬어요. 저한테. 피디님이 음, 어떻게 보면 딱 자기 아들한테 딱 그걸 해준 거예요. 근데 아, 속성이 어떻게 보면 이게 같은데 그냥 사례가 다를 뿐이란 말이에요. 아, 피디님은 훨씬 오히려 더 심각하죠. 왜? 아들한테 경제적인 지원 안 해도 되고 해도 되는 거예요. 경제라고 하는 건. 근데 피디님 네네네. 같은 경우는 아이한테 이건 경제가 아니라 생명에 대한 연장선과 그리고 이 아이가 앞으로 살아갔을 때 덜 고통받고 이 생명을 연장하는 그거는 더 큰 의미를 가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네네. 의미에서 피디님한테는 선택권이 없었던 거죠. 아이를 죽이게 네, 만들 거냐, 아니면 아이를 살게 만들 거냐. 둘 중에 하나를 네, 맞아요. 선택해야 되고. 저희 어머니 네. 입장에서는 아이를 유학 보낼 거냐, 아이를 유학을 포기할 거냐. 그냥 이런 선택권이지 저를 죽이나 마냐 이 선택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음, 저보다도 피디님이 어떻게 보면 더 집착돼서 그 아이를 그렇게 만든 거고. 근데 저희 어머니 음, 입장에서는 아이를 유학을 계속 중단하고 보낼 거냐, 아니면 중단할 거냐. 거기에서 저희 어머니는 계속 그 뒷바라지 서포트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음, 제가 얘기하는 운이에요. 일단 아, 1번이 운이 들어오다 보니까 거기에 내가 맞춰가지고
원래 당연히 주어진 게 아닌 걸 알고 있었던 심리에서 그다음에 아, 나도 노력해야 되겠구나.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그것도 또 운인 거예요. 노력으로는 안 돼요. 맞아. 노력으로 안 되고 태도가 중요한 것 같아요. 어제도 제가 조하영 대표하고 같이 대화를 하면서 네, 그 운의 알고리즘은 거기 공식이 성공은 운과 곱하기 노력이라고 했거든요. 곱수의 법칙, 네. 운 곱하기 노력인데 그거는 틀린 공식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조하영 대표님. 음, 성공의 공식은 운과 곱하기 태도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태도가 중요하지 노력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노력은 음, 태도 안에 일부겠지만 태도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운인 거. 운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 태도죠. 예. 그러니까 태도가 음, 좋은 사람들은 거기에 맞춰 있는 사람들이 자꾸 이 사람한테 뭐 주려고 하고 그리고 또 함께 해보려고 하고 세미나 초대도 하고 예. 태도가 좋지 음, 않은 사람도 공부하지 않으려고 하는 태도가 있는데 그 사람은 계속 거기에 세미나에 초대하고 같이 함께 하려고 할까요? 우리도 알잖아요. 그 장학생 네네. 방문했을 때 그 사람이 잡상 취급하고 태도가 안 좋거나 그리고 네네네. 저도 수업하면서 줌을 하다 보면 퀸즈 대학 보면은 줌을 계속 안 키고 있는 사람들 지금도 안 키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네네네. 사람들은 태도의 문제란 말이에요. 근데 자기만 음, 몰라요 그거를. 왜? 컨텐츠의 함정에 빠져 있는 거. 알쓰기 컨텐츠가 하도 좋은데 근데 자기의 태도는 점검 안 하고 오직 알쓰강이 잘하냐 못 잘하냐 여기에 대한 아, 부분들 나한테 자극 주고 나한테 좋은 거냐 안 좋은 거냐를 그냥 그것만 얻어 먹는 사람들은 보통 컨텐츠만 빠져 있는 거예요. 사실 음, 태도라고 하는 건 상대방이 나를 아냐가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네네네네. 1번 운이 작용하는 거예요. 저도 호주라고 하는 나라가 없었다면, 심지어 호주가 더 중국보다 발달 안 됐다면, 발전 안 됐다면, 호주라 더 잘 음, 사는, 더 좋은 나라가 아니라 더 안 좋은 나라면 거기 안 갔겠죠. 네. 음. 그러니까 운이 비자가 안 나왔다. 제가 중국에서 비자 신청하는데 10명이면 한 명도 안 나오는 게 원래 비자예요. 근데 저는 아, 운이 좋게 여러 명이 신청했는데 저 혼자 나왔어요, 비자. 그것도 또 아, 운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나왔냐? 한국에 저희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집이 그때 대출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음, 담보로 해가지고 호주에 유학 보낸 거예요. 거기에서 비자 나와. 음, 한국은 비자가 금방금방 나오지만 중국은 네. 그렇지 않아요. 내가 아, 살던 도시가 그렇게 발전한 도시도 아니었고 음, 대도시도 아니었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운인 거예요. 운에서 그다음 뭐냐면 내가 심리적으로 저는 여유로운 집안이 아니기 때문에 노력해야 되는 것들이 있다고 생각해서 난 노력이라고 생각하고 열심이라고 생각했는데 열심이 아니라 내 태도가 음, 너무 좋았던 거예요. 난 지금도 누군가 말에 경청을 할 때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은 내가 어느 정도 이게 역할을 해야 되니까 나는 집중을 한단 말이에요. 집중을 해서 그 네. 사람 어떻게 코칭할 수 있을까에 맞춰가지고 경청하거나 심지어 경청하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데 근데 나의 분야하고 다르고 거의 사람 대 사람으로 만났을 때는 되게 바보처럼 경청을 하는 그게 있어요. 거의 바보 수준이다 보니까 상대방은 제가 중국에 그때 한번 강의하러 갔을 때 처음에 나랑 그냥 일반 강의하기 딱 전에 그 며칠 동안 그 친구랑 같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저한테 처음에는 같이 대화도 하고 차를 어디 이동하면 대화를 하고 하는데 내가 강의 한번 딱 했거든요. 그게 댄스 학원이었어요. 중국에. 댄스 학원에 음, 컨설팅에 가는데 그리고 댄스 학원 컨설팅을 내가 딱 한번 강의를 했는데 그 사람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강의하기 전에는 저라는 사람이 중국말 하면 싸즈라고 하는 게 바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예. 아, 그냥 약간 멍청해 보이고 바보 같아 보였나 봐요, 제가. 근데 아, 강의를 딱 하는데 눈빛이 아예 달라지고 완전 다른 사람 같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평소에는 사람들이 그래서 저를 과소평가해가지고 저에 대해서 이제 티가 나는 거예요. 시간 좀 음, 지나면 그 사람이 나를 얼마나 우습게 본다고 하는 걸까 티가 나요, 오히려. 근데 피디님은 음, 지금 전에 이게 와닿지 않겠지만 그거는 제가 네. 코칭의 제 업의 분야인데 일반 사람들하고 내가 연결할 때는 내가 모르는 게 사실 되게 많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삼사리에도 그렇고 한국 정서도 그렇고 뭐 이런 대화를 하는 음, 그 근데 대부분 사람들 가치 중심이 아닌 사람들 거기에 집중하는 사람들은 훨씬 거기에 되게 센스가 있단 말이에요. 센스가 있다고 부유해지는 건 아니지만 센스가 있는데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제가 바보스러울 수도 있단 말이에요. IQ가 지능이 떨어져 보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제 표정부터 시작해서 제가 하는 질문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것들.
근데 그거는 음, 한국만 아니라 중국에 갔을 때도 제가 바보 취급 받았다니까요. 예. 그래요. 그쵸. 며칠 그래서 같은데. 포인트는 음, 운이고 그 다음에는 태도예요. 태도. 그래서 운하고 태도가 연결되다 보니까 15년 동안 그게 제한테 기질이란 말이에요. 운이 아, 생겼고 그 다음에 태도가 성실하고 태도가 좋다 보니까 물론 태도 안에 노력도 있었겠죠. 근데 노력이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얘기는. 태도가 핵심이라는 거예요. 노력하는 사람도 누구나 다 노력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어느 음, 방향으로 노력하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태도와 운의 방향으로 노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부정적인 네네네. 거에 대한 노력, 그리고 관리에 대한 노력, 뭐 불편한 걸 싫어가지고 하는 차단하는 노력, 그리고 뭐 음, 노력도 다양한 노력이에요. 그렇잖아요. 네. 네네네네. 근데 저는 태도에 아예 집중해버리면 태도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배우려고 할 것 같아요. 근데 노력이라고 하는 거는요, 내가 배우거나 배우지 않거나 의지와 상관없이 내 직감적으로 그냥 노력하면서 사는 거예요. 사람이 힘을 빡 주고. 그거는 음, 배우려고 하는 의지보다는 그냥 내가 어떻게 해서든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막 징징긋긋 막 이렇게 사는 어떤 느낌이라고 할까?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열심히는 사는데 안 풀리는 거예요. 관계도 안 풀리고 건강도 안 풀리고 그다음에 경제도 안 풀리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운을 과소평가하고 만나는 사람을 과소평가하고 만나는 사람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태도가 안 된 사람들이 대부분 열심히만 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열심히 모으는 거예요. 열심히 아끼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아껴가지고 계속 일을 아침에 그렇고 성실하게 직장 생활도 하는 거예요. 근데 인생이 안 풀려요. 그런 사람들이. 왜 그럴까? 이 사람은 열심히 아낀 만큼 그 스트레스 어디다 푸냐? 결국에는 뭐 TV 먹고 맥주 마시고 뭐 호캉스 누리고 아니면 아, 그 엉뚱한 데 또 푸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가 아,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나를 건드려? 뭐 배우자 둘이 싸울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서로 열심히 살아. 얘는 집안일을 열심히 하고 얘는 밖에서 음, 사회생활 열심히 하고 집안에 들어왔는데 서로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티카티카 싸우는 거예요. 서로 오해가 음, 생기는 거예요. 그거는 둘 다 열심히 산 거지. 태도로 인해서 운으로 인해서 우리 둘이 만난 게 얼마나 행운이고 우리 둘이 음, 서로 만났을 때 배우자로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와 원칙이 무엇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명 부자들은 부유한 사람들 그걸 가지고 있는데 얘네들은 그거를 배울 생각 그런 공간이 없는 거예요. 머릿속에 너무 열심히 살다 보니까. 그럼 제 입장에서는 이런 관점이 있기 때문에 제 제자들, 제 수강생들하고 소통할 때 그게 보일 네. 거 아니에요. 그게 보이면 다 맞춤형이 되지 않을까요? 아, 근데 내가 만약 이걸 보지를 못하면 그 사람한테 어 이런 거예요. PCM에서 다르게 코칭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1대1 코칭하다 보면 이 사람 다르고 이 사람 다르고 다르기 때문에. 근데 네네네네. 또 같게 코칭하는 부분도 있어요. 예. 아, 예를 들면 피파리 같은 경우는 같은 내용을 다 듣잖아요. 네네네네네. 근데 각자 받아들이는 게 다르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맞아요. 같은데 하나는 같아요. 하나는 같은 게 네, 뭐냐면 다 누구에게나 콜드콜 유튜브를 하라고 특히 유튜브를 하라고 해요. 그거 다 네네네. 같아요. 근데 네. 거기에 대한 방식이 조금씩 음, 다른데 그 방식이 다른 건 높낮이 다름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좀 본질이 좀 차 있는 사람들은 요 정도로 깨워주면 되고, 나 본질까지 아예 없는 사람들은 요 정도로 만들어주고, 이런 어떤 그거에 대한 유연성이, 다양성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게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이 다양성을 인정해주면서 거기에 맞춰서 맞춤 서비스는 어떻게 보면 맞춤 코칭이잖아요, 이게. 그게, 그래서 저도 또한 어쨌든 처음에 이렇게 지금도 한 번씩 그거 생각하면 제가 웃어요. 저 혼자 스스로가. 어른이라고 생각을 제가 했기 때문에 어른도 아닌데. 근데 그거를, 저에 맞춰서 어떻게 보면은, 대표님이 어느 날 저한테 그랬거든요.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뭐 본질이 뭔지, 관점이 뭔지, 이런 거 자체도 알아듣지도 못하고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으니까. 근데 대표님이 그때 그러셨거든요. 나한테 본질은 있는데, 근데 내가 본질이 뭘 있다고, 도대체 내가 가지고 있는 본질이 뭔지를. 그걸 몰라요, 근데 그게, 사람들은. 예, 그래서 님한테 본질이 뭐예요? 그랬더니 차차 알게 돼요. 그냥 이러고 끝났거든요.
근데 그게 되게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꺼내주기 위해서 그때 만약에 저한테 차근차근, 알려줬다면 아마 제가 이렇게 찾아내지 못했을 것 같아요. 맞- 나의 본질은 이거구나. 대표님이 말해주는 게 그래, 맞을 수 있어. 이러면서 또 그거를 받아들이고 더 이상 찾으려고 안 했기 때문에 깨닫지를 못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코칭하면서 이런 사람들은 성장을 잘 못한 사람들이에요. 내가 그 사람이 저한테 궁금한 게 분명히 있어요. 그럼 그 네, 궁금한 것들이 있는데 항상 이해를 해야만 설득되고 이해를 해야만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런 네, 네, 사람들은 네. 절대 성공을 못해요.